예. 기획재정부 간부님들, 직원분들, 이곳 세종시에서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또 어제 17년 만에 노사정위가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밤새웠을 기획재정부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이렇게 합의에 동참해 주신 근로자 대표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과 경제에 대한 설문조사한 거를 부총리께서 함부로 같이 이렇게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반환점인 8월 25일 전후에서 국정 지지율을 보면은 갤럽은 50%, 리얼미터는 오늘 아침에 51.7%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대선 당시에는 51.6이니까 그 대선 득표율 정도 국정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참고로 YS 대통령님은 29%, DJ 대통령님 54%, 노무현 대통령님 28%,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44% 같은 시기의 수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60명을 모시고 뭘 잘했느냐 했을 때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게 경제가 5.9점으로 10점 만점입니다. 제일 잘했고, 외교가 그 다음, 복지, 정치 수준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과는 달리 일반 국민들로부터 조사한 거는 경제팀에 대한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잘 못한다가 54%, 잘하고 있다가 32%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 하는 분들이 80%를 넘고 있다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4대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어제 노사정 합의된 게 반영되지는 아직까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되 점수가 굉장히 후하지 못하다, 60점 미만이 61%다 하는 점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역대 장관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전 2005년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본 국민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앞으로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고 이제 중요한 순서로 보면은 경제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압도적으로 52%입니다. 정치개혁, 4대 구조개혁, 복지 확충 수준입니다. 특히 간부님들 보셔야 될 게, 전 장관님들께서 윤정현 장관님은 노동개혁,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고 강공보다는 적절한 유연한 전술이 필요하다. 박재환 장관은 4대 개혁 좋다. 4대 개혁 좋다. 전략을 세우고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라. 김진표 부총리께서는 저소득층에는 재정지원, 그 다음에 일자리 제공, 이게 우선돼야 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게 유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강봉균 장관님의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복지 쪽보다는 성장 동력을 살리는 산업에 대해서 재정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는데, 국정조사하고 전부 다 한번 해서 이쯤 돼서 부총리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로서 열심히 사실은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대내외 여건이 정말 과거에 비해서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잘 헤쳐나가야지만이 대한민국호가 앞으로 굳건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절박감,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새 정부 출범 3년째 되는 경제지표를 보면은 우선 고용률이
2017년의 목표가 70%인데 지금 60%고 특히 청년 고용률은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가는 뭐 걱정할 정도로 너무 떨어져 있고 성장률은 3%였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2.3%. 소비는 뭐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이 아주 급감하고 있고 소득은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부총리께서 1년 2개월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경제 구원 투수로 나오셨습니다. 아메리칸 리그나 코리안 리그 전부 다가 우승했는 팀도 팀 타율은 3할이 못 됩니다. 차근차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지금 보면은 한 야구로 말하면 한 6회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 그런 정도인데 그동안 보면 날씨가 비도 오고 바람도 세게 불고 또 상대 투수들이 굉장히 세고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직구 하나만으로는 안 되니까 커브나 슬라이드 이런 것도 구사해서 열심히 혼자 할 수 없고 외야수들 뒤에 있는 간부들이 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승리 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팀 타율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총리께서는 특히 야당 원내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특유의 옛날 야당이었다 지금은 여당 그 소통 설득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굉장히 심판이 짜가지고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 이렇게 선구하셔가지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이와 같은 경제 활성화법, 4대 부문 구조개혁법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그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충고 말씀 주셨는데요. 잘 유념해서 하여튼 그 최선을 다하고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그 잘 안 되는 거 가까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그래요? 네. 네,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잘 나가는데 거기서 답변하실 때 이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하면.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볼륨 조정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괜찮나? 이 마이크는 좀 사정이 났습니까? 예? 이건 좀 났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발표된데 예년하고 다른 현상이 중과율에 대한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증가율에 대한 게.年도 예산이 3% 증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3% 증가는 저는 2000년대 들고는 그런 2010년인가 언제가 한번 추경 많이 하고 난 뒤에 2.9 이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최근에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예, 특히 총선을 앞둔 예산 규모 증가율 3%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 쪽에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보면은,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보면은, 나라 빚 발목 잡혀 반쪽 경기 부양, 늘림 복지 못 줄여 성장 예산 확보 빠듯, 곡간 바닥에 균형 확대 절충 예산 선택, 이거는 아마 3%밖에 못 올렸다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국가 채무 부담률 40% 쪽에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내도록 보면은 재정 수지하고 국가 채무 부담률에 대해서
이 얘기가 많은데, 그걸 이제 어느 시점을 딱 끊어놓고 보면, 그런데 대충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절대 금액보다는 그 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GDP 규모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첫째로는 과거 정부하고 비교해서 지금 어떠냐. 둘째로는 국제 비교하면 어떠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속도는 빠르다는데 어떠냐. 그 다음에 다른 외국 기관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이런 정도로 이제 보는데, 역대 정부별로 채무 증가 국제 비교를 보면은요. 일단은 97년에서 02년까지가 규모는 2배, 2.2배 늘고 GDP 비율은 6.2%가 늡니다. 그 다음에 02년도에서 07년까지 11.1%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07년에서 12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규모는 1.5배 늘어나는데 GDP 대비 3.5%밖에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건 아마 경상 성장률이 빨라가면서 GDP 규모가 큰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박근혜 정부 들고 위에는 5년이지만 이거는 지금 4년에 7.9%포인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좀 빠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강구하지 말아야 될 게 오른쪽에 그 세계 경제 쪽에서 보면은 97년에서 2007년까지 10년 동안에는 다른 나라가 국가 채무 부담률이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6.2%, 11.1%가 늘었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12년 그동안에는 70% 초반에 OECD 국가 채무 부담률이 110%대로 뛰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었다. 이렇게 한다. 우리 이 숫자에 뭐 잘못된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론 국가 채무는 늘리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절대 규모는. 그러나 늘었을 때 우리 경제 규모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내년도에는 40.1이지만은 국제 비교를 해서 15년 금년에는 38.5인데 이거는 세계 네 번째 건전한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OECD가 114%, 미국이 OECD 수준인 111%, 일본은 그 2배. 또 증가 속도도 보면은 한국이 2007년에 28.7%에서 금년에 38.5% 되면은 한 10% 가까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 OECD 전체로 보면은 41%가 뛰는 거 보면은 그만큼 다른 나라도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걸 반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재정 수지 면에서 보면은 내년도에 GDP 대비 마이너스 2.3%가 마이너스 된데 OECD 전체로 보면은 3.7%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늘리지는 말아야 되겠지만은 규모가 양호한 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기구에서 평가하면 무디스가 4월 10일 날 우리를 AA3 스테이블에서 포지티브로 그 상향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재정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S&P도 6월 달에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한다. 그럼 오히려 경제를 살려가지고 GDP를 늘릴 그러니까 재정 수지를 재정 안에서 찾지 말고 재정 밖에서 GDP를 늘려서 부담률을 줄여가라. 이렇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경각심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증가 속도나 대외 평가나 이런 걸 봤을 때 재정을 막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IMF다 다른 데는 지금 우리 경제가 다이내믹스가 아주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2분 정도 활용하겠습니다. 부총님, 그 부정청탁방지법, 그 김영란법에 저는 그 반대를 했댔습니다. 반대를 한 이유가 농축수산물이 너무 업계가 피해를 본다
이런 데서 반대를 했었는데요. 추석하고 설날 기간 중에 우리나라 한우 연매출의 4분의 1이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과일은 이때에 평년에 2배 내지 2.5배, 그 다음에 1년 수산물 매출의 5분의 1, 굴비는 40% 한목에 팔리는데, 이제 문제는 2003년에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꽃은 3만원, 화한 조화는 5만원, 손님 접대비는 3만원, 이렇게 했댔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논의될 때 부총리께서 좀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달라 하는 건데요. 첫째,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GDP 규모가 한 배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현재도 3만원, 5만원 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소위 김영란법 시행령 마련할 때 농축수산물에는 제외를 해주든지 아는 기준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좀 거중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예, 김영란법 시행령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외를 시켜주시는지 금액은 현실화 시켜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 끊어요? 아유, 이것만 쓰겠다고 했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